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 오늘은요, 통일신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기 혼란스러운 모습과 이때 신라 이외에 두 나라가 더 등장하거든요.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신라 말기에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을 공부할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견훤과 궁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삼국시대가 열린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앞서 2시간 연속적으로요,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예, 통일신라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전전 시간에는요,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었고, 바로 전 시간에는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100년 동안 나라가 아주 발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아주 뛰어난 문화재가 등장합니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신라 사회는 왕권이 뭐뭐 하였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처음 100년 동안 신라 왕권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그렇죠.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기는요, 그 1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라가 멸망할 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약해지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름 공식이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아, 선생님, 수학도 아닌데요, 역사에도 공식이 있나요? 예,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나라가 등장하면 처음엔 나라를 세우고 많이 발달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보통 마지막으로 가면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뭐 흉년이라도 한번 닥치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 농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 라면서 시위를 벌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농민봉기라고 해요. 이렇게 막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중간에 또 영웅이 짜잔짠 하고 등장합니다. 내가 이 나라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어 라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 있죠. 이런 혼란기 때의 모습은요, 우리나라, 중국,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물론 사람 이름이라든지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 역사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보통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칠판 이동해가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선생님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이 시험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법칙을 파악하기엔 너무 좋다라는 거 기대하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역사 연표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신라가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그 시점이 한 780년쯤입니다.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해공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좀 가진 진골 귀족들이 왕이 너무 어리잖아. 내가 더 힘이 셀 것 같아. 이러면서 결국 왕에게 저항하고 이 과정 속에서 왕이 피살을 당해요. 여러분, 피살이 뭡니까? 피살이라는 건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아파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살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신라 말에는요, 5명의 왕이 피살을 당하게 되고요. 이 마지막 기간이 한 15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왕이 20명 정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진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농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뭔가 대책을 마련하라 라면서 본격적인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이제 시간 지나면 고려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죠. 조선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죠. 그때마다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쯤에 가면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어 라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뭔가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쵸? 우리는 이들을 묶어서 후삼국시대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요, 일단 첫 번째는요, 신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부터 먼저 공부할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신라의 동요라고 불러줘요. 우리 제자들은 이제 신라의 동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는 동요는 곰 세 마리가 그런 동요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요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다, 불안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세요. 역사에서 동요라고 하면 흔들리다, 불안정하다. 자, 그럼 신라가 왜 불안정해집니까?를 봤더니요. 진골 귀족과 관련돼 있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골 귀족은 신라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성골이 있긴 했었지만 성골은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자식 없이 돌아가시자 성골은 끝난다고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진골 중에서 왕을 뽑고 진골이 아주 높은 지위를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진골의 숫자가 이만큼이라 칩시다. 근데 이제 50년, 100년 흘러가니까 진골의 규모가 더 커져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진골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무조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진골들이 안 되겠어.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다투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 어린 왕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곳곳에서는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초급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김헌창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역사를 조금 공부했다 하더라도 김헌창의 이름은 처음 들어볼 텐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름에 다 성이 있죠. 저는 이금수. 그래서 저의 성은 이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을 다 가지게 된 건 이제 조선시대 때